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5년 차 여성이에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죠. 제게는 가슴에 묻은 딸이 하나 있어요. 벌써 15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던 딸아이는 8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 입학식을 일주일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학교에 메고 갈 책가방도 사놓고 실내화랑 공책도 다 사놓았는데 아무것도 써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가버린 딸이 그리워 한동안 딸아이 방을 치우지 못했어요. 밤마다 딸의 방에 들어가 아이가 입던 옷과 인형을 끌어안고 울다 지쳐 잠드는 날이 이어졌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힘없이 넋을 놓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와 그런 저를 어르고 달래기에 바빴어요. 그때 가족들을 통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저리치게 싫었어요. 마치 나와 내 딸을 갈라놓는 것 같았거든요. 살아있는 나는 죽은 딸과 연을 끊고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날 좀 내버려둬. 제발 날 좀 가만두란 말이야. 난 아직 우리 지은이를 못 보내겠어.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달려 들어올 것 같은데 왜 나보고 잊으라는 거야? 왜 나랑 지은이를 갈라놓으려는 거냐고. 미친년처럼 소리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손이 동서와 함께 찾아와 제게 그러더군요. 애미야, 자식 잃은 너한테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내 더는 못 참겠어서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다. 너만 자식을 잃었니? 내 아들도 생떼 같은 자식을 잃었어. 그러고도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데 넌 어쩜 너밖에 모르니? 네 눈에 남편이랑 어린 아들은 보이지도 않니? 집 꼴을 봐라.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세탁기엔 빨래가 가득한데 넌 언제까지 자리 보존하고 있을 생각이냐? 네 아픔만 생각 말고 네 처지도 생각해. 동서, 어머님 말씀이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틀릴 말씀은 아니야. 지은이 잃은 건 우리도 안타깝지. 그치만 어쩌겠어?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서방님이랑 지훈이 생각도 좀 해야지. 그땐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귀찮은 불청객의 투정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손이 동서가 가고도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저 잠만 자고 싶더라고요. 꿈에서라도 우리 예쁜 딸을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때는 정말이지 온 세상의 슬픔을 나 혼자 떠안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6살짜리 아들도 제게는 버겁게만 느껴졌죠. 하루하루를 산송장처럼 겨우 숨만 쉬고 누워있는 저를 일으킨 건 바로 제 어린 아들이었어요. 아직은 너무 어려서 누나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했던 아들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아 꼬질꼬질한 내복 차림으로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누나는 언제 와? 5밤 자면 와? 아니면 10밤? 아들 녀석 말처럼 5밤, 아니 10밤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딸이 내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이제 누나는 안 와. 누나는 아주 멀리 갔거든. 그제야 아들 녀석은 멀리 떠났다는 누나가 세상 그리웠는지 그 큰 눈이 그렁그렁해지더군요. 제 누나와 닮은 아들 녀석의 눈을 보자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제가 울자 아들 녀석도 기다렸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렇게 우리 모자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 품에 안긴 조그맣고 어린 내 아들마저 내 품에서 달아나 버릴까봐 겁이 나 양팔에 힘을 잔뜩 준 채 말이죠.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마치 살라는 신호 같았어요. 어떻게든 살아내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말이죠. 배가 고픈 건 제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제가 오랜만에 주방으로 나가자 아들 녀석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제 옆을 알짱거리더군요.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곰돌이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주자 아들은 그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순식간에 그릇을 싹 비웠어요. 평소엔 그리도 밥투정을 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온전히 그릇을 비우자 반가운 마음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이 어린 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동안 몸져 누운 엄마를 생각해 과자랑 초콜릿으로 배를 채웠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싹 비운 그릇을 보이며 자랑하는 아들을 보며 결심을 했어요. 살아야겠다라고요. 죽은 자식은 마음에 묻고 산 자식을 위해 엄마로 살아야겠다고요. 밀린 빨래와 집 청소를 하고 아들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방 안에 들어앉아 웅크리고 있을 때는 온 세상이 우울하게만 보였는데 막상 나와보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멀쩡히 돌아가더군요. 야속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도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아무렇지 않은 듯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어린 아들의 유치원 등하원을 시키고 주부로서 착실히 살아냈죠. 하지만 도무지 남편한테만큼은 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딸아이를 온전히 보내지 못하는 제 마음을 알면서도 기어이 딸의 방을 치워버린 남편은 딸의 첫 기일에도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내가 아침에 분명히 말했잖아. 지은이 기일이라고. 술이 그렇게 좋으면 1년 내내 마셔도 좋아. 하지만 지은이 기일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지은이. 넌 언제까지 지은이 타령만 할 거야? 아주 숨 막혀 주겠어. 내가 왜 술을 마셨는지 알기나 해? 너만 힘든 척 하지 마. 너 그 지은이 타령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고. 남편은 벌써 딸아이를 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자신에겐 딸이 없었던 사람처럼 굴더군요. 남편에 대한 야속함과 배신감이 커질수록 우리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자식 때문에 부부라는 둘레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 관계가 언제 끊어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아들한테 애정을 쏟았어요. 딸아이에게 못해준 것들을 온전히 아들을 위해 쏟아부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번엔 그걸 가지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넌 네 아들한테 드리는 정성을 반만 네 남편한테 드려봐라. 넌 네 아들 챙기느라 네 남편 얼굴 반쪽된 건 안 보이니? 저게 사내놈 얼굴이냐? 어디서 피죽한 그릇 못 얻어먹은 것처럼 빼싹 꼬라서는. 너 그러다 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쩔 거야? 네가 돈 버는 능력이 있기라냐? 남자 후리는 재주가 있기라냐? 네 남편 죽고 나면 뭐해 먹고 살 건데? 있을 때 잘해라. 나중에 후회 말고. 말을 해도 어쩜 그리 못되게 하는지 시댁에 갔다 온 날이면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어요. 체한 것처럼 속이 거북하고 구역질이 났거든요. 제가 변기를 부여잡고 토악질을 할 때마다 남편은 제 뒤통수에 모진 말을 쏟아냈어요. 너 매번 이러는 거 일부러 나 보라고 이러는 거지? 왜? 이젠 내 가족들만 봐도 토 쏠린다는 거야? 그렇게 진저리 치기 싫은 거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너 이러는 거 참아줘야 하냐고. 당신이 참은 적이 있긴 해? 당신 엄마랑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모질게 하는 거 알면서도 수수방관한 거지. 어떻게 그게 참은 거야?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잖아. 넌 왜 항상 남 탓만 하냐? 문제가 너한테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제발 유난 좀 떨지 말고 살자. 남편이 싫으니 시댁도 싫어진다고 이후로도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에 갈 생각만 하면 온몸이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흔히 말하는 명절 증후군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명절이 아니라도 시댁에 갈 때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시댁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네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에 오만정이 떨어진 어느 날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말았어요. 아버님 생신을 맞아 음식도 할 겸 남편과 아들보다 일찍 시댁에 찾아갔는데 한창 음식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하더라고요. 그때 안방에서 어머님과 손윗동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 말이에요. 그거 다시 찍어야 하지 않을까요? 죽은 애가 버젓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볼 때마다 꺼림직해요. 사진 촬영비랑 액자값은 제가 낼 테니까 우리 다시 찍어요. 안 그래도 나도 그 사진 볼 때마다 기분이 그렇더라. 네 말 맞다나 나도 그 사진 떼어버리고 싶긴 하다만 둘째가 어디 그러자고 하겠니? 죽은 지 딸 들먹이면 난리를 칠 게 뻔한데 난 아주
둘째 얼굴만 봐도 숨이 콱 막힌다. 지은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 혼자 슬픈 척이야. 솔직히 말이 났으니 말인데 저도 동서 때문에 힘들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명절이고 제사 때 다 죽은 얼굴로 와서는 분위기나 망치고 나처럼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않고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일찍 좀 와서 일 좀 하면 좀 좋아요. 오늘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이 몇 시인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보면 죽은 자식 팔아서 꾀부리는 것 같아요. 하나 남은 아들내미까지 죽으면 아주 이 집안 상전 노릇하겠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따지고 보면 지은이 죽은 것도 다 걔네 친정 탓 아니냐? 걔네 집안이 원래 심장 쪽이 다 안 좋다잖니. 지은이가 그걸 물려받은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도 지가 더 지랄이니? 척반화장도 유분수지. 안 그러니? 자식 잡아먹은 년이 내쫓기지 않은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집안 분위기까지 흐리고 어떻게 시애미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만들어. 버르장머리 없는 년 같으니라고. 제게 감정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뒤에서 아이의 죽음까지 들먹이며 이런 말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순간 목구멍을 타고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놓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하필 그때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진 속에는 우리 지은이 7살 때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어린 게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도 불쌍한데 가족이라는 작자들한테 소름 끼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벽에 걸린 액자를 뜯어내 사진을 꺼냈어요. 이 집에 두었다가는 언제고 갈갈이 찢기거나 불타 없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럴 바엔 제 손으로 처리하고 싶었어요. 우리 집에 가져가려고 액자에서 꺼낸 사진을 둘둘 말고 있는데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와 손윗동서가 나왔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몰라서 물으세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소름 끼쳐 하시는 제 딸 사진 제 손으로 걷어가는 겁니다. 왜요? 이것도 말리시게요? 어머, 동서,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언제 우리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님? 이런저런 소리 할 거 없다. 지 새끼 사진 가져간다는데 뭐라고 하겠냐? 그래, 잘 생각했다. 가져가라. 근데 말이다. 혹시 그 사진을 니네 집에다 걸 생각은 아니지? 그런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라. 죽은 사람 사진 집에 거는 거 아니야. 괜히 내 아들 마음 흔들지 말고 가져가려거든 눈에 안 띄게 창고에 넣어둬라. 왜요? 우리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사진마저 창고에 숨겨요? 도대체 어머님이 뭔데 죽은 애 사진도 마음대로 못 걸게 하시냐고요? 어머님 자식이라면 그러시겠어요? 말씀해보세요. 서운한 마음에 어머님께 악을 쓰며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뺨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자보자니까 시애미 머리 끝까지 오리려고 들어. 어디서 파락파락 떼들어? 네가 네 새끼 잡아먹어놓고 어디 와서 행패냐고. 네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 마음 못 잡고 밖으로 도는 거야. 집구석에 정을 붙일 수 있어야 집에 가고 싶지. 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면 그때 니들 이혼시킬 줄 알아. 당장 이혼하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고 올라왔지만 그 말을 뱉을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키워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혼을 하면 아이를 뺏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온전히 아들을 키워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이 집에서 매번 자식 잡아먹은 년 취급을 받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그러더군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앞으로는 나랑 지훈이만 본가에 갈 테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얼굴 마주치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지. 그렇게 저는 시댁에 발길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지 않으니 남편 역시 제 친정에 발길을 끊게 되었고 명절이며 부모님 생신도 각자 챙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시어머니가 찾아와 며느리 노릇도 안 하면서 언제까지 자기 아들 등골 빼먹고 살 거냐며 한 소리 하시더군요. 너도 양심이 있다면 네 구미에 맞는 것만 찾아 먹으면 안 되지. 며느리 노릇하기 싫으면 아내 노릇이라도 똑바로 해. 내 새끼가 잠 못 자고 벌어오는 돈 집구석에서 맘 편히 쓸 생각 말고. 시어머니한테 집안일과 육아는 노동이 아닌 놀고 먹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더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반찬값이라도 벌어보려고
파트타임 일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집안일과 초등학생 아들을 돌보며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유동적인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선배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자기 남편 회사에서 프리랜서 작가를 뽑는데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덕에 글 쓰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일단 하겠다고 말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 채 말이죠. 며칠 뒤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대학 브로셔 제작에 필요한 취재 작가 일을 부탁하더라고요. 해당 대학에 가서 전화하시면 대학 홍보실 직원이 나올 거예요. 그분 안내대로 인터뷰이들을 만나서 인터뷰하시고 원고는 기획서에 적힌 날짜대로 보내주세요. 맨땅에 헤딩을 하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고 얼떨결에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분은 대학에 거액을 기증한 할머니셨어요. 30년 전 죽은 아들이 다니던 대학에 그동안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으신 거였죠. 등록 마감날까지도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못 만들어서 발을 동동 굴렀거든요. 어렵게 이웃들 도움으로 마감 시간에 겨우 맞춰서 냈었죠. 그때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지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지 뭡니까. 그렇게 힘들게 대학을 보낸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담담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시던 할머니는 죽은 아들 얘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30년이 지나도 죽은 내 아들 목소리며 밥 먹을 때 젓가락질하던 손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내 몸의 일부였던 아이인데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지나도 못 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란 말은 영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 아들을 떠나보내고는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더니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TV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니까 문득문득 아들이 떠오를 때가 아니면 남들처럼 멀쩡히 살게 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내내 죽은 딸아이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더니 할머니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몇 년 전에 딸아이를 먼저 보냈다고 했더니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별 말씀은 없었는데도 그 거칠고도 따뜻한 손길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원고를 쓰면서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쓴 원고가 회사 측 마음에 들었는지 꼭지를 몇 개 더 주셨고 이후 작업에도 꾸준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다 보니 세상에는 저보다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취재작가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일이 몰릴 때는 직장인 월급의 2~3배도 넘게 벌게 되었어요. 더는 남편 월급에 기대 살지 않게 된 거예요. 경제력이 생기자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아들도 성인이 된 터라 더더욱 결혼 생활에 미련이 없었어요. 남편과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되고 대화도 거의 없는 터라 남편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마침 군대에 간 아들이 휴가를 나와 있어서 가족이 다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남편과 아들을 거실로 불렀는데 아들이 대뜸 지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걸그룹 좋아해? 그러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아들 입을 막으려 들었어요. 대박, 아빠 책상에 콘서트 표도 있던데 거기 갔었어? 야광봉 흔들고 그러면서 공연 본 거야? 남편은 한사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아들은 남편 방에서 걸그룹 굿즈까지 들고 나와 제 앞에서 흔들었어요. 자기 아들 또래의 걸그룹한테 열광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방점을 찍었죠. 콘서트표에 굿즈까지 다 모으려면 못해도 돈백은 들었겠는데? 그치 아빠? 이미 아들 녀석 손에 모든 걸 들켜버린 남편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달 카드값을 보니까 100만원 조금 더 나왔더라. 뭔 놈의 콘서트표랑 굿즈가 그렇게 비싼 건지. 그 말에 참았던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잘하는 짓이다. 그 나이 먹고 어린 여자애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싶냐? 당신 딸 지은이 기일엔 꽃 한 번 안 사오는 사람이
남의 집 딸내미들한테는 돈백이나 쓰고 아주 대단한 팬 나셨네. 남편은 말없이 긴 한숨만 쉬었어요. 그런데 남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아들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걸그룹 리더가 누나랑 닮았네. 대박. 어릴 때 사진은 우리 누나랑 똑같아. 엄마, 이거 봐봐. 저리 치워. 내가 지금 그거 볼 정신이야. 아들 손을 뿌리치려는데 아들놈이 집요하게 제 눈앞에 남편 휴대폰을 들이대는 통에 바탕화면에 올려진 걸그룹 리더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아들 말 맞다나 우리 지은이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내 딸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그런 얼굴로 자랐을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보여준 걸그룹 리더의 어린 시절 사진은 정말 제 딸 지은이랑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빠, 누나 생각나서 이 걸그룹 보러 간 거구나. 그럼 말하지 그랬어. 나 제대하면 그땐 같이 보러 가자. 엄마도 같이 갈 거지? 순간 목구멍으로 뜨겁고 쎄한 기운이 올라와서 저는 대답도 못하고 서 있었고 남편은 무안한지 괜히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당신 정말 지은이 생각나서 콘서트장에 간 거야? 지은이 닮은 애 보려고? 그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딸에 대한 그리움조차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이 얼마나 딸이 보고 싶었으면 닮은 아이라도 보려고 거길 갔을까 생각하니 가엾고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표를 구하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린 애들을 상대로 노심초사했을 남편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난 당신이 우리 지은이 잊고 사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 그러자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어. 지은이 태어나던 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아빠라고 나를 불러줬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돌아올 때도 현관에 들어서는 내 구둣발 소리에 자다가도 달려나오던 우리 딸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그래도 어쩌겠어. 자식 잃은 슬픔에 빠진 당신이랑 아직 한참은 더 자라야 할 지훈이가 있는데 나마저 슬픔에 빠져 지내면 누가 당신과 지훈이를 돌봐. 비록 사랑하는 내 딸은 못 지켰지만 그래도 아내랑 아들은 지켜야 하잖아. 난 가장이니까. 남편은 결국 가까스로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살면서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거친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먹이는 남편에게 다가가 제 품에 안아주었어요. 여보, 잘못했어. 난 나만 슬픈 줄 알았어. 내 슬픔에 취해서 당신 힘든 거 몰라줘서 미안해. 그날 우리 부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딸이 세상을 떠난 지 근 15년이 흐른 뒤에야 우리 부부는 화해를 할 수 있었고 온전히 딸을 보내줄 수 있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우리 집에는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우리 부부가 다시 한 방을 쓰게 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저와 남편이 함께 걸그룹 공연을 보러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팬클럽에도 가입해서 크고 작은 공연과 행사 정보를 얻어가며 저희 딸을 닮은 걸그룹 리더의 덕후로서 덕질을 톡톡히 하고 있죠. 아들은 제대하면 자기도 같이 따라다니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소원이 하나 생겼답니다. 제발 그 걸그룹이 해체하지 않고 10년이든 20년이든 승승장구하며 오래오래 활동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제는 우리 부부도 단단한 부부애를 다져볼 생각입니다. 모르긴 해도 하늘에 있는 우리 딸아이가 이런 엄마 아빠의 변화를 누구보다 반가워할 것 같네요. 딸아이가 거기서 더 이상 걱정 말고 편안하게 웃으며 우리를 보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